카메라 출동 이상호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1월 16일 일요일 저녁 10시 9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박근혜가 빨리 대선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이것이 오늘 저녁의 방송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보고 출마하시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사진 밑에 있는 여러 우파 후보들과 한 사람 또는 그 연합을 통해서 후보를 만들어서 이번 대선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밑에 사진에 보이는 여러 후보들 중에 한 사람을 지명해서 그를 밀어야 한다 하는 방송 제목이라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립니다. 오늘 가장 최근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데일리가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뉴데일리의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뉴델리의 전성무 기자가 오늘 오후 2시에 입력한 기사입니다. 윤석열이 44.8, 이재명이 33.8, 안철수 11.7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7.1%나 7.1%포인트나 급성장에 올랐고 이재명은 4.7%포인트 하락했다라고 하는 제목의 도표입니다. 여기 도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이 44.8로 올랐고 이재명은 33.8로 떨어졌고 안철수는 11.7이다 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 뉴델리가 그 여론조사를 의뢰한 그 기관은 People Network Research, People Network Research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저도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RN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뉴델리의 여론조사는 14, 15 그러니까 금요일과 토요일 한 조사 결과입니다. 저는 목요일과 금요일 13, 14 RN서치의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예, 이거는 이상로의 카메라 출동이 한 RN서치의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41.9, 이재명 34.5, 안철수 12.2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좌측 것은 뉴데일리 것이고 우측 것은 제가 카메라 출동해 한 겁니다. 이것은 금요일, 토요일, 이것은 목요일, 금요일 하루 차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보면 윤석열이가 40%를 넘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이 40% 초반으로 올라섰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33%, 34%대로 내려앉았다. 예, 안철수는 12% 정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평균을 냈습니다. 밑에 우리의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안철수 그리고 윤석열입니다. 평균을 내니까 두 개, 뉴데일리 것과 제가 했던 RN서치 두 개를 평균을 내니까 윤석열은 42%대 그리고 안철수는 12%대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은 55%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일 당장 이대로 투표를 한다면 윤석열은 42%를 얻게 되고 안철수는 12%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합니다. 이건 떨어지는 겁니다. 안철수가 계속 버티면 윤석열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지금 어떡하냐?
나는 절대 단일화 안 해. 라는 겁니다. 오늘 안철수가 절대로 단일화하지 않겠다. 단일화가 아니라 안일하다. 안철수로 단일화해라.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겁니다. 예, MBN 화면입니다. 안철수 절대 자기는 단일화 안 한다. 만약 단일화를 원한다면 안일화를 해라. 안철수로 단일화해라. 라고 아주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가면 윤석열이는 위험해집니다. 윤석열이는 만약에 안철수가 단일화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윤석열이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철수는 또다시 한번 좌파 정부 도우미 이재명을 도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팩트. 자, 그러면 이제 왜 박근혜가 이번 대선에 뛰어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자, 윤석열의 42%, 그 다음에 안철수는 12%입니다. 안철수가 계속 버티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권의 자유우파 애국 후보들은 다 합쳐봐야 지금 지지율이 1%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1%도 안 돼요. 그러나 박근혜가 박근혜 대통령이 퇴원하자마자 나와서 자, 모이세요. 다 모이세요. 아니면 이 중에 한 사람하고 손을 잡고 자, 우리 정당 만들읍시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 뛰어듭시다. 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 추측으로는 20%대는 무난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2, 12, 20 이렇게 되는데 이 20으로 박근혜 당이 예를 들어 박근혜 당이 20%를 차지하게 되면 이 안철수의 12% 중에 상당 부분이 20%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윤석열의 42% 중에도 상당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지율은 30%대 윤석열은, 그 다음에 안철수는 5%에서 6%대, 여기는 20%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제 누가 몸이 되냐? 윤석열이 이쪽 박근혜 당에 잘못했다고 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살려달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연정을 안철수하고의 단일화가 아니라 박근혜하고의 단일화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윤석열이 애걸복걸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은 42%, 12%가 나오고 이 네 후보 합쳐봐 1%밖에 안 나오지만 박근혜 당이 되면, 박근혜 당이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근혜 당이 이 네 후보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옹립을 하면 20% 정도는 20%대는 충분히 얻을 것이다. 이 20%대는 지금 마음을 못 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안철수 표의 상당 부분이 빠질 거라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의 표도 상당 부분이 빠질 겁니다. 저는 윤석열은 30%대로 주저앉을 거고 안철수는 4%에서 5%대로 주저앉을 거다. 그러면 이제 급해지는 사람은 누구냐? 윤석열이 급해져서 박근혜 대통령 당에게 와서 제발 단일화해 주십시오.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윤석열이 읍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박근혜 당이 키를 줄 수 있고, 오히려 잘하면 박근혜 당이 제1당, 제1 지지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세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둘, 여기가 세 번째. 그럴 때는 이 박근혜 당이 안철수를 끌어들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카메라 출동을 보고 계시는 우리 독자 여러분들은 이 네 분이 독자적으로 나와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 네 분이 다 합쳐도 1%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퇴원하자마자 나 박근혜 당이야.
내 박근혜 당에서 이 4명 중에 한 사람을 대선 주자로 내겠어 라고 하는 순간 20%대는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20%가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안철수 쪽이 상당히 빠질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는 4%에서 5%로 주저앉게 되고 윤석열이 표도 빠져서 30%가 될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이 30, 안철수 4, 5%, 여기가 20에서 25% 정도 되면 그때는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연정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후보 중에 누구를 대선 주자로 지명하느냐가 이번 선거를 우리 우파가 우리 뜻대로 이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서 뭐 누구를 빼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제가 누구를 빼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에 딸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의 40%대를 넘어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12%대입니다. 근데 안철수는 단일화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항상 안철수는 좌파 도우미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나자마자, 아니면 지금이라도 병원에서 나 정치할 거야, 나 이번 대선에 개입할 거야, 내가 누구 한 사람을 지명하겠어 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 20% 정도는 충분히 기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철수 쪽이 가장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윤석열도 빠질 것이다. 윤석열이 한 30% 정도로 내려앉을 거고 안철수는 4, 5%로 내려앉을 거고 여기가 20%로 20에서 25% 정도 될 것이다. 박근혜 당이. 그러면 그때는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거다. 연정을 구성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참여는 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참여, 이번 대선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제 구상입니다. 예,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 우파, 자유 애국 우파가 이번 대선에서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해야 한다. 집권하면 좋고 집권하지 못하더라도 연정을 구성하는 데에 캐스팅 보트를 쥐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널리 이렇게 공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영상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 영상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빨리 정치 참여를 하시라 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그 채널을 좀 모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후원도 좀 재정적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종전에 그 여론조사도 여러분이 성금, 여러분의 후원금을 모아서 한 여론조사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댓글을 좀 읽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에 출마하면 안 되냐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단임제입니다. 그러니까 5년 단임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5년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는 이론의 여지, 좀 이론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5년 단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 받아주면 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안 받아주면 끝입니다. 받아주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보다, 후보로 출마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말씀드릴 때가 아닙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그 묘수를 제가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정말 묘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박 대통령께서 직접 대선에 출마하는 것보다 더 좋은 묘수가 있다.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들으면 여러분들 맞아 하고 무릎을 칠 만한 아주 좋은 묘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누구 후보는 빼십시오 이런 얘기인데 굳이 그러시지 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참여하면서 대선에 이제 참가하면서 본인이 결정을 하겠죠. 본인이 아니면 네 분 다 뭉칩시다라고 하든지 본인이 있을 겁니다. 예, 제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선에 출마하는 것보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보다 더 좋은 묘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좋은 수구나 여러분께서 감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우리 자유애국 보수 우파 후보가 커다란 역할을 해서 다음번 정부가 좌파 정부로 흘러가지 않고 그리고 포퓰리즘 정부로 흘러가지 않고 제대로 된 정부가 되는데 우리 자유우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낙관론자입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건강도 이달 말까지면 거의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예,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